예, 부동산을 경고하면서 현재 버블이 아파트에 거의 집중되고 있는데 아파트가 아니었던들 제가 이렇게까지 경고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아파트란 이렇게 일정한 공간에 똑같이 층층이 쌓여 있는 곳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고요. 특별히 어느 층이 더 좋다는 특색도 없고 그야말로 어려운 말로 희소성이 없지요. 근데 다 이렇게 똑같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안을 꾸미는 것을, 즉 인테리어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입니다. 그 많은 노력을 들이는데 솔직히 저는 TV에서 아파트 인테리어하고 그간을 예쁘게 꾸미고 그것이 마치 아파트가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TV 프로를 보면요, 저희 사과밭에 농막을 제가 300만 원 정도에 지었는데 그 안에도 똑같이 그렇게 인테리어하면 똑같이 그렇게 멋지거든요. 인테리어를 잘해서 독보적으로 만든다. 저희 300만 원짜리 농막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참 안쓰러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현실입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 좀 슬픈 현실. 그럼 여러분, 주택은 어떻죠? 주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택. 주택은 어떠냐 말이에요. 주택. 보시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영장이라도 이렇게 하나 있고 안에 되게 럭셔리하게 돼 있고 독특한, 되게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서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만약에 이런 집이 한 20억 한다면, 10억, 20억 한다면은 그건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누가 봐도 다르죠. 그래서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에서 실제로 20억짜리, 30억짜리 집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뭐 인테리어를 떠나서 마당에 풀장이 있고 이런 재질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20억에 30억 가치가 느껴지게끔 그 주택을 보기만 해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 느껴져요? 10억, 20억 느껴지냐는 말씀입니다. 지방에도 뭐 대도시에는 5억, 10억 막 이런데요.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닭장처럼 똑같이 생긴 이곳에 공중에 매달려 사는 이 삶을 왜 이렇게 큰 가치로 여기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공무원과 건설사의 땅 따먹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역사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박통 시절부터 강남을 개발해서 박정희 시절부터 큰 이득을 가져가곤 했으니까요. 이게 거의 전격화된 일인데 리츠펀드에서 쩐주들이 돈을 대고 그 다음에 건설사가 그 돈으로 아파트를 짓습니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은 어느 지역을 해제해서 이런 아파트를 개발하고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이런 일을 합니다.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어느 지역에 풀릴지를 미리 알아서 그래서 이득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어떤 지역이 어떻게 보면 키우는 거죠. 어떤 지역을 막 판교처럼 어떤 지역을 키우게 됐을 때 여기는 공무원과 정치, 특히 국토부나 건설교통부인가요? 어떤 거기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고 PD수첩에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요? 오리가 아니라 거위죠. 너무도 쉽게 이 돈 버는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해야만 이들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버블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파트가 좋아서요? 아니요. 아파트의 투기 세력이 작전을 했기 때문에 비싸니까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아파트가 아니었던들 이렇게 경고를 할까? 도대체 이 아파트의 버블이 얼마가 있을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 공무원들과 건설사들이 만들어낸 이 프레임에서 얼마만큼의 버블이 허수 계약으로 띄워져 있을까? 일찍이 예전부터 외국인의 눈에 비치 우리나라의 모습은 정말 이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 교수의 아파트 공화국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빈민주택의 통칭인 아파트가 한국에서 어떻게 부의 상징이 됐을까? 이분은 모르고 계시죠? 우리나라의
공무원들과 건설사의 짬짬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줄레조 이분이 문제 삼는 것은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아파트 사랑, 아파트 공항의 모습은 매우 매우 이상하다. 어쩌다 우리의 꿈이 이러한 집에서 사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라 이러한 저 허공에서 매달려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더 똑같은 평수인데 주택보다도 아파트가 비싼 지역이 있을까요? 마당에 수영장도 없는데. 아파트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크게 경고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후진 품목에 버블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계속 위험합니다. 저희 분석사가 어디 가나 지어지고 어디 가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아파트 공화국에서 고층 아파트가 구원받을 길은 사실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프랑스 지리학자가 왜 저런 일을 저렇게 확신에 차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럽이 바로 이런 고층 아파트의 몰락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고층 아파트의 문제는 나중에 집값이 정체되는 시기가 오면 재건축이 물 건너 가게 되고 이 고층 아파트 자체가 그냥 유령 건물처럼 남게 됩니다. 영화 8구역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재건축이 물 건너가고 엘리베이터는 끊기고 사람은 살지 않고 사람 폐허처럼 비어있는 아파트 어떤 단지에 대한 영화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아파트 1세대가 이제 낡아지는 시기가 이제 계속 이미 진입을 했고 앞으로 더 많은 노후 아파트들이 생기게 되는데 향후에 부동산 하락기와 맞물리게 되면은 그런 아파트들은 이름도 어려운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가 말한 것처럼 이름이 좀 얼레리 꼴레리 느낌이네요. 결국 프랑스의 전철을 밟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건설사가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살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